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화 하가 오경숙입니다. 요번 15번째 개인전을 예결례를 이렇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요번에는 그 명제 자체가 장자의 무라일체 명상일로 이제 명제를 정했지만, 제가 원래 그림은 이제 소그림으로 조금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요번 작품 전시에서는 소 작품은 한 4점을 제가 선보이게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의 소작품은 행복이란 소입니다. 이 소는 그 송아지를 모티브로 가지고 와서 소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얼만큼 많은 이로움을 주고 결국은 이제 몸까지 바쳐서 저는 소가 저한테는 어릴 적에 그 가장 마음에 와닿는 친구였고 그 어린 시절에 같이 나랑 생활했던 그 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를 제가 그리게 된 동기는 여러 차례 제가 인터뷰한 적은 있지만요. 내가 하가가 되면 너를 그리겠노라 하는 그런 약속도 한 바가 있어서 이런 소그림이 제가 600호를 지금 소작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이 소는 특히 이 그 털을 보게 되면요. 봉필법으로 해서 털 하나하나를 이제 붓으로 선을 그으면서 이체감을 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그림이 한 20년 전의 작품인데 기억나는 부분이 요 목 부분에서 선을 그리는데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른 기억이 지금도 가슴이 찡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소의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과 같이 소통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소의 콧뚜레를 뚫지 않고 소가 자유롭게 내 작품 속에서만이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 어린 마음이 있었는 것 같고요. 이 작품에서 대표적인 것은 황금색으로 해서 동성구도를 잡아 밑에 이제 그럭을 3개를 밑에 안정감을 주게 되고요. 황금 위에 황금 구름 위에 송아지를 띄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행복과 그 마음의 여유 이것을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 제 그림 작가로서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번 저 개인전의 명제는 장자의 무라일체 명상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부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그 작가들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떤 명상을 하나를 두고 거기에 대한 몰입을 하게 되고요. 근데 저는 요번에 그 장자의 무라일체 사상은 자연과 만물이 융합하여 하나로 이룰 수 있는 천일합일일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가장 유명한 말 중에 자망이라고 있습니다. 자망은 앉아서 우리의 명상의 무아 세계로 가는 이야기거든요. 요즘 현재에 계시는 모든 분들, 특히 사회가 너무 지금 경제도 힘들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생각과 명상은 너무나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번 개인전의 취지는 조금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명상하는 의미가 상당히 좀 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라일체의 그 근본의 모든 것들은 잠시 내 일상을 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앉아서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오분의 작가의 제 그림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작품들은 일필휘지 한 필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대다수고요. 자연하고 자연과 사랑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관람객 2분이 오셨다 가셨는데 너무 신기하다. 물고기가 없는 곳에 살 수 없는 곳에 물고기가 있고 꽃이 펴서는 안 되는 곳에 꽃이 폈다.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만물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건데 물고기가 없는 곳에 왜 물이 없는데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물은 꼭 그릴 필요가 있겠냐?
물고기가 있으면 당연히 물이 있는 것이고, 꽃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토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품 태극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태극이라는 작품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금수강산을 표현한 겁니다. 자, 금수강산에 산을 산맥을 그리고 꽃을 태극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산 모양이지만 꽃이고, 꽃이지만 대한민국의 산의 등선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태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꽃을 다 그리지 않고도 우리가 꽃동산이라는 제가 명제를 붙였는데요. 꽃을 다 그리지 않고도 색깔로만 해도 원근법과 꽃을 표현할 수 있고, 꽃이 있는 곳에 물고기를 같이 표현해서 꽃과 물고기가 서로 합일일체했다. 네, 여기 산이 될 수 있고 바다가 될 수 있고 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은 하나로 융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요번에 그 명제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올렸습니다. 매화나무 같기도 하지만은 매화나무의 고목에 꽃이 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산수합니다. 왜 산수할까요? 자시 보면은 여기 폭포에 물이 흐르고 있고요. 여기 또 한 필로 그리게 되는데, 지금 새처럼 한 마리 앉아 있는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까치락 하시는 분, 까마귀락 하시는 분, 뭐 참새를 하시는 분, 여러분이 계시는데요. 새의 종류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새든 보는 사람의 개념에 따라서 새는 달라질 수 있고요. 이 그림의 대표적인 것은 앞을 보지 않고 이렇게 새가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항상 모든 것들은 앞이 아니라 뒤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 작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통풍이 전혀 막히지 않고 모든 것이 물이 흐르듯, 상천약수처럼 모든 것이 끓임 없이 다 뚫려 있다, 이런 뜻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명제는 만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그림도 산수화예요. 산수하면서 바다예요. 바다이면서도 꽃밭이면서 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양화에서 그 우전준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고기도 있지만 여기에 공작새도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화분같이 생기게 뭔가 둥그렇게 되어 있지만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놀고 있는,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작품의 대표적인 것은 꽃과 자연과 사물이, 모든 것들이 융합해서 결국은 만물이 일치하고 있다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쁘다라고 생각하지만 꽃에 생명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꽃에 조그마한 물고기, 그 올챙이 같이 꽃에 작은 물고기를 그려가지고 꽃을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신선이 사는 동네, 신선이 사는 마을 시켜서 동천이라 해서 동천이라는 명제를 붙였고요. 신선이 사는 동네에서 앞에 있는 것은 선으로 붓을 이렇게 갈피를 냈으면 뒤에는 발목 처리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자연스러움의 그 흐름을 잡았습니다. 보면은 꽃이 한 행운에 7가지, 9개가 지금 어딘가. 논문 제목은요. 사회성에 의한 우의 표현용. 그 논문의 그 주제 타이틀 안에 노장자가 무라일체 또는 그 천일 합일일체를 이루었는 부분이 제 그림 속에 있기 때문에 봄을 훔치다는 작품이 천일 합일일체로 이루어져서 제가 요번에 장자란 무라일체를 접하기가 훨씬 더 쉽게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